드론에 빠진 붉은 도야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드론쇼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론쇼 코리아는 매년 1회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많이 개최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 2월에 개최가 됐어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던 2020년은 드론쇼 코리아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1년, 22년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시대의 이 드론쇼 코리아는 2019년까지 우리가 봐왔던 드론쇼 코리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 모든 현장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앞줄에 있던 업체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뒤로 들어가게 되면 매해 거의 참여했던 업체들 뿐입니다. 사실은 이번 드론쇼 코리아도 거의 대부분은 참여했던 업체들이 그대로 나온 케이스들이 많지만 확실히 이젠 더 이상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서의 드론이 아니라 드론이라는 산업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전시회였는데요. 자, 그럼 이번 2022 드론쇼 코리아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지금부터 보시는 부스가 이번 2022 드론쇼 코리아의 전체적인 부스입니다. 예전과 좀 차이가 가장 크게 난다면 완전 대형 부스는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부스 크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작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드론쇼 코리아는 오히려 내실은 더 많이 다져진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 같은 드론들을 많이 전시를 하고 있었고 이 시뮬레이터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방서에서 사용되는 화재 감시 드론이나 아니면 이 군용으로 사용되는 이런 감시 드론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파블랑공의 부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VR을 이용한 VR 전시 부스를 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큘러스를 이용을 해서 정해져 있는 이 모션 공간 안에서 저 무대를 보게 되면 똑같은 형태의 무대에서 어떤 사업 아이템들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특색 있는 무대였었고 이 파블랑공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 국내 다양한 드론쇼를 직접 수행을 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저 불꽃놀이를 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드론쇼 행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특화된 불꽃쇼도 할 수 있는 드론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완성형의 이 불꽃쇼 드론도 함께 전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 기체의 본체 자체는 일반적인 기성 기체랑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기체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이 불꽃을 쏘는 페이로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 기술로 개발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DJI의 FPV 드론의 조종기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터와 연동을 해서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스도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나름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이외에도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과 협업의 형태를 통해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에 맞는 형태의 드론을 개발을 하고 공급하고 있는 것도 함께 전시가 되었었는데요. 최근 산업화 드론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인 기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앞선 드론쇼 코리아에서는 이제 막 만들어가는 형태의 기체들이 굉장히 많았고 완성도가 사실 조금 떨어지는 기체들도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실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활용을 하고 있는 기체들이기 때문에 그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 이미 활용이 되다 보니 드론쇼 코리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한 종류의 VTOL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고정익들이 많이 전시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두산에서 직접 전시하고 운영을 했던 수소 연료 전지 드론 부분을 이번에는 두산에서는 직접 두산 브랜드 부스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SK ENS에서 수소 연료 전지 드론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두산에서 전시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형태의 기체를 전시를 하고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자체를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는 사실 요즘 산업 현장에 있는 드론들에서는 좀 관심이 많이 가져지고 있는 분야이긴 해요. 그렇지만 단점이 있다면 좀 대용량의 대형의 이 페이로더를 장착하기에는 조금 다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열화상 카메라나 다중분간 카메라 등을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형태의 사용을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13시간을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13시간 13시간이면 이 파일럿이 키를 잡고 있는 형태로는 할 수가 없겠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어떠한 미션을 수행을 하는 그런 드론들에게는 저런 형태의 수소 연료 전지는 굉장히 참 좋은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론쇼 코리아에 참여한 우리나라 국방부 육군의 부스를 잘 보시면 전 사실 지금 앞에 있는 이 헬기 형태의 거의 이제 잠자리 모양처럼 생겼죠. 이 헬기 형태의 드론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인상적이었다. 왜냐면 그전에는 육군에서 출품을 했던 전시를 했던 이 드론들의 형태를 보면 사실 좀 쇼잉이었어요. 되게 크거나 뭔가 되게 인상적인 드론들을 많이 전시를 했었다면 이번엔 실제 정찰용으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현실적인 기체들을 보여줬고요. 전통적으로 계속 꾸준히 고정익 형태의 기체를 많이 활용을 했던 육군인 만큼 역시 이번에도 고정익 형태의 기체는 빠지지 않고 출품이 되어 있는 걸,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정익 형태는 대부분 VTOL 고정익 형태의 기체들은 자세히 보시면 천이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이륙은 일반 멀티콥터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이착륙을 하는 거고요. 일정한 고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프로펠러를 회전을 시켜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 사이에 사실 조금 조작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충분한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좀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육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이 기체들은 자세히 보시면 이미 이건 거의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체라고 하는 게 막 느껴질 만큼 굉장히 현실적인 기체들을 이제는 많이 전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앞선 전시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업체는 이제 해수부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특화 기체들을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앞선 드론쇼 코리아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협업 업체가 조금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해수부뿐만이 아니라 해양 경찰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개발을 하는 업체들 중에는 보면 이제 서울대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형태는 사실 그 전에 해수부에서 전시를 했던 형태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수부는 고정익 형태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다, 해양 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멀티콥터의 형태는 날씨라든지 기상에 굉장히 좀 취약점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넓은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멀티콥터로는 비행 시간의 한계, 그리고 이제 비행 거리의 한계가 있다 보니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저렇게 이제 전시되어 있는 기체와 같은 고정익 기체를 대체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뭔가 그 표적기 형태처럼 사용을 할 것 같이 생겼지만 이 사출 형태의 기체도 전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게 드론 산업이 거의 뭐 이제 정상적인 산업으로서의 본궤도를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LIG에서 그 전시를 하고 있는 이 기체를 보면 이제 거의 상업용 기체도 거의 이제 이런 그 VTOL 형태의 멀티콥터가 아니죠. VTOL 형태의 고정익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체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유인기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게 아마 모형을 전시를 한 것 같긴 한데, 뭐 개발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뭐 실제 이 정도 사이즈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카메라를 장착을 하거나 뭐 레이더를 장착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체가 실제 전시가 되었고, 대한항공에서 전시를 한 부스 제일 뒤쪽에 전시를 한 초대형 기체를 제외하면 사실 이 기체가 가장 큰 기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기체였고요. 이번 드론 쇼 코리아는 사실 저는 순비가 가장 놀라운 업체였습니다. 왜냐면 순비가 이번에 저 기체, 드론 택시형 기체를 전시를 했거든요. 이제 드론 택시도 하나의 이제 사업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서울에서는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김포공항과 서울 사이를 시범 운영, 테스트 운영을 하는 형태로 이제 그 실증 사업 자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놀라운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눈에 쏙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 굉장히 작은 토이 드론 같은 저렇게 작은 기체인데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기체 자체는 일반적인 그 소형 조립형 토이 드론입니다. 거기 위에 공간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 그 장애물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라이다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라이다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진짜 정말 한 뭐 요만큼 막 되게 작은 모듈로 이렇게 위에 상부에 이렇게 탁 붙어 있는데 좌우 앞뒤 위아래를 그 인지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고저도 변화되고 이 장애물에 충돌을 하지 않고 코스를 따라서 잘 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센서들마저도 굉장히 발전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사실 마지막으로 제 눈에 확 띄었던 건 대한항공에서 전시를 한 전 무슨 프레데터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저걸 영상을 조금 길게 찍었어야 되는데 저 부분을 촬영을 할 때 한빛드론에서 오신 그 지니진님을 만나서 제대로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행사장에 같이 만난 인증샷 촬영 정도는 했는데, 아무튼 그 드론쇼 코리아, 이번 드론쇼 코리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네, 뭐 사실 그 제가 이제 드론쇼 코리아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업체들의 영상을 촬영을 하고 보여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다 찍지는 못했어요. 안 찍었죠. 네, 못했다기보다는 안 찍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드론은 더 이상 이제 사업적인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산업화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산업의 형태, 과연 이렇게 해서 드론이 산업의 형태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제 드론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그 드론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드론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물론 이 그 드론 산업의 형태를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규모나, 네, 이런 소기업, 강소기업들이 또 만들어가고 이렇게 붐업을 한다면 사실 더 좋을 텐데, 조금은 대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건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더 커져갈 것이고 자리를 잡아갈 테지만, 반면 그만큼 대기업들, 큰 회사들이 오히려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조정 자격만 생각하시거나 자격증을 따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교관 과정도 하고 평가 과정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드론쇼 코리아나 이런 드론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관련 전시회를 반드시 꼭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의 실제 흐름이나 아이템들을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업체들이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과 산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사실 이게 드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드론이니까 와 드론으로 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론쇼 코리아에 전시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또 보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뭔가 해왔던 다양한 것들이 드론이 더해진 거지, 드론으로 해서 그게 새롭게 만들어진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장 눈에 띄는 건 그냥 드론 쇼 정도죠. 밤하늘에 드론들이 막 떠서 군집 비행하고 파브로 항공에서 가지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막 폭죽이 터지는 그런 드론들은 드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은 꼭 드론이 아니라도 예전에 해오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드론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드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었고요. 매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기체는 점점 대형화됩니다. 대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대형화가 되냐? 사실 12kg급, 12kg급, 25kg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종 자격으로 1종, 2종 구분을 하고 있죠. 네, 이제는 촬영용 드론이 아니면 사실 2종급의 기체로는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25kg 이상, 150kg 이하의 그래도 좀 대형 무인 멀티콥터를 이용을 해야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기체가 오랜 시간 비행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큰 대용량의 페이로드를 들어 올릴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거 역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VTOL이나 VTOL의 고정익 형태를 띈 기체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 2월 말쯤에 또 드론쇼 코리아가 할 텐데요. 그때는 제발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고요. 내년 드론쇼 코리아에는 또 어떻게 이 산업들이 변화되고 발전하는지
드론쇼 코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텐데 그걸 생각하면 빨리 또 1년이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2022 드론쇼 코리아 리뷰 영상을 함께 보셨고요. 내년에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드론쇼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